이제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인 기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스 왑은요,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을 어, 발안했고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번에 어, 다르다라는 과용되고 의용되던 격언을 적절한 표현으로 만들어 놓았다. 주요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촉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술 발전이 인상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드론과 음성 인식부터 가상 비서와 번역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은 이미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죠. 이것들은 이미 앞부분에서 제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현대사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개인적, 직업적 생활의 영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서 우리의 요구를 예측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심지어 요청을 받지 않아도 우리의 위치를 찾아주는 등 다양한 면에서 인간을 도우고 있죠. 자동화 로봇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속도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게 기업의 경영 방식을 재편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객 상담을 위해서 고객 상담을 담당하는 그러한 CMS 그런 담당자들, 지금이라면 콜 서비스 직원들을 많이 뒀는데 이제는 자동화, 로봇화가 되면서 챗봇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미래 기술,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합성 생물학이 있다네요. 시네틱스 바이올로지. 생물과 공학을 결합해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전학 분야의 혁신도 상당히 지금은 흥미로운 그런 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혁신은 획기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길을 터주고 있는데요. 생명공학은 여전히 질병 발생을 막고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겠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의 식별과 염기서열 분석 속도 우리가 저기잖아요. 코로나 진단하게 되면 유전자적인 그런 측면들을 해가지고 확진이다 비확진이다 그런 분별을 하잖아요. 이러한 분석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게다가 RNA, DNA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신 생명 공학 기술은 어느 때보다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그런 기술이 발달한 영국, 미국 등에서 뭐 존스앤존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백신 개발에 선두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참 답답하기도 하죠. 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수많은 분석가들이 정확한 의미도 확실히 모른 채 디지털 전환, 이런 촉매제를 찾아왔는데, 봉쇄 조치가 낳은 한 가지 주요한 결과로 말이에요. 디지털 세계의 확장과 발전이 아마도 주요한 업적일 듯 싶습니다. 이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측면, 온라인 대화, 스트리밍,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경영 방식을 바꿔왔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 가지 쇼핑, 교육, 그다음에
금융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화 되었고 이미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그 비대면 업무들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봉쇄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정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과다하게 의존하기를 꺼려야 했죠.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아날로그를 추구했던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는 하룻밤 사이에 습관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머물러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머물러서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뭐 연주도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영화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고요. 식당에 가지 않고 음식을 배달하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대화하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수다를 떨지 않고 화면상으로도 랜선 커피 타임, 랜선 여행, 랜선 뭐 파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헬스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 통해 운동도 하고요. 그러자 곧장 학습, 상거래, 게임, 독서, 출석 등을 모두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요즘에 학원도 온라인 학원, 줌으로 제공하잖아요.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접촉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사이적 동물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이적 동물이죠, 우리가. 온라인. 그죠? 하지만 우리는 봉쇄 기간 동에 받아들여야 했던 많은 기술 행동에 점차적으로 익숙해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있어요, 이제.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가 지속됨에 따라 의사소통하거나 일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조언을 구하거나 무언가를 주문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몸에 배웠던 이런 습관들이 이제 밀려날 수도 있겠어요. 또 다양한 렌즈를 통해 온라인 대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고, 그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집안에서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는 사이클 수업이 실내 수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이클 탈 때 느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더라도 더 안전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 집, 하우스가 이제는 주거나 잠자는 기능이 아니라 거기서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어떤 가정으로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공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은 배서 아주 작은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집들을 필요하게 되었어요. 독신자들도 아파트에 살아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더 안전하고 코로나부터 예방될 수 있는 집이라면 더욱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가 있겠죠. 또 회의 참가를 위한 출장,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이 더 안전하고 저렴하고 더 친화적이고 또 편리하죠. 주말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장거리 운전 대신에 가족을 온라인상에서 더 만나면 안전하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고요. 학술 강좌 참석도 이제 줌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반면에서 이렇게 디지털화는 어떤 규제 당국에 의해서 일단은 동선이나 확진자들이 어느 곳에 머물렀고 또 위험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데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모의 공공적인 보건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이제는 침해해도 무관한 혹은 그렇게 크게 문제화되지 않은 왜 공공의 이익과 보건의 안정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고
어느 공간에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만 확진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 개인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디지털화는 규제 당국에 의해 지지되고 가속화될 거다. 지금껏 각국 정부는 종종 최선의 규제 틀이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장관으로 신규조 채택 늘 늦어왔어요. 현재 원격 진로, 드론 배송 사례가 보여주듯이 필요에 따라 채택 속도를 극적에 높이게. 이전에는 헬리콥터나 비행기의 동선 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법을 분명히 했었지만 드론이 하나의 이제 비행물체로서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제 이것들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미적됐지만 이제 어떻게 코로나에 가지고 드론이 하나의 운송수단 또 어떤 면에서는 동선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했다면 적극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 부분 드론이 이렇게 도심에서는 운행할 수가 없다, 작동할 수가 없다는 규제가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규제가 완화된 이런 측면들이고 원격 진로 의사들이 반대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봉쇄돼서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원격으로 줌으로 어떠한 수단과 어떤 웨어러블 컴퓨터를 이용해서 혹은 여러 가지의 디지털화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원격 진료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또 은행 규제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금전의 여러 가지의 어떠한 수급 문제들, 교환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됐다. 또 사이버 보안 문제가 터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의 문제를 측면에도 상당히 우리가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자,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회사들도 비대면 배송이나 비대면 어떤 일, 자택근무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회사 역시도 상당 부분 자동화, 로봇화 이러한 측면들이 상당 부분 활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이제 기술로 인해서 비숙련 혹은 이러한 그 노동의 인력들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해졌죠. 아울러 금방 말씀드렸지만 치료법이나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또 지금 4차 유행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면 어떠한 확진자를 격리시키고 접촉자 추적을 한다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의 검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 접촉자 추적하고 관리하고 트래킹하고 GPS 좌표나 이동통신 이용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얻어내는 이런 측면들을 이제는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감시 안에 디지털 추적 안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죠. 자, 디지털 추적이 공중보건 측면에서 가장 민감한 중에 하나가 되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많은 국가들은 여러 다른 형태의 디지털 추적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그런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이동을 막고 후속적인 격리나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과거 전형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이동 추적 방식으로 전환했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나라, 그렇죠? 사생활 침해적인 디지털 추적 장치를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동의 없이 모바일이나 신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로 결정했고 비디오 감시 방법도 한국에서는 심지어 동원했어요.
또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했고, 격리 기간 중에는 어떠한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앱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었죠. 이런 식으로 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감독했다는 거예요. 또 접촉자 특징 블루투스 같은 거를 이용해 갖고 약 2m이나 앱 사용자가 다른 거와 접촉했는지, 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보건 당국에 보고하고, 그러면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었다.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바였어요. 그죠?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위성에 토대로 해갖고 모든 사람의 칩을 혹은 어떠한 거대한 디지털적인 어떤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세계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것들이 아마 우리의 일상이 되거나 우리의 어떤 습관들을, 우리의 정서들, 우리의 관념들을 바꿔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 한번 제시해 볼게요.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인 리셋. 제4차 산업의 기술 진보로 슈밥은 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론, 음성인식, 부터 가상비서와 번역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자동화와 로봇화는 우리의 일상과 직업의 필수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심지어 인간의 일을 대체하거나 일하는 방식과 경영을 혁신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 디지털화와 로봇화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요. 개인적, 사회적 도전과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융합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변화하는 그런 예시를 들어보면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합성생물학인데요. 생물학과 공학을 결합해가지고 무엇인가 생물 요소와 시스템적인 설계를 제작해서 상당 부분 코로나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의료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학문이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디지털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코로나19는 일상과 일에서 디지털 전환을 아주 촉매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 우리가 상상을 했지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돼요. 온택트,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비대면 상호작용과 소통을 당연히 여겨지는, 비대면 거리두기 격리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어플을 활용해 가지고 줌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거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재택근무, 무인 배달, 넷플릭스 영화 시청, 앱 주문 배달 등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금방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감시체제예요. 코로나 이후 정부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규제, 드론 배송, 원격 진로, 전자상견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 또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해킹의 문제가 아마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다음에 GPS, 스마트폰 활용 기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경로 추적, 관리자 관리, 과거 감염 경로 역추적, 감염자 동선 안내 등 생활의 안내 효율성을 상당히 도모하며, 동시에 생활은 안전하고 효율적이지만 상당 부분 우리의 개인 생활은 이제 많은 부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이제는 아마도 우리가 감시받는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직업적이고 개인 생활에서 디지털화는
개인의 일에 대한 감시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디지털 일터는 어떻게 될 거예요?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기반 일터가 증가하면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업이 사람 노동자의 직업을 대체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요. 우리의 플랫폼이나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우리 카톡 같은 데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요청하면 정보를 주고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일과 관리를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보고서와 도구와 컨텐츠를 AI가 포털로 송화구축해가지고 AI 포털 시스템을 해서 적시적소에 내가 원하는 정보, 사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부분에서 자료를 제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됨으로써 이제는 그와 관련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이제는 앗아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어떠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생활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특히 창고 정리, 청소, 배송, 원격 진로, 음식, 회계, 사무관리 등 여러 분야의 인간을 대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디지털화가 되면서 더 활성화될 거다. 이러한 지금 디지털화된 기술적인 어떠한 그러한 리셋들은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고하셨어요.